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1967년 뉴욕에서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로 처음 시작한 CES는 10배 이상 규모를 키우며 이제는 가전을 넘어 AI, 블록체인, 로봇, 양자 컴퓨팅 등 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술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이제는 라스베가스로 자리를 옮겨서 매년 1월 개최되는데 올해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이번 CES 2024는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주제로 전 산업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이 최대의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CES 2024 All Together All On 차세대 기술 먹거리는입니다. CES 2024 주제 All Together All On. CES 2024 4대 그룹 포함 600여 개 한국 기업 참여. CES 2024 핵심 키워드 인공지능.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All Together All On. 모든 기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가치를 모토로 1월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4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구글, 아마존, 소니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총 3,500여 개의 업체가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CES 2024는 오토모티브와 인프라, 헬스케어, 스마트홈 등 모든 산업에서 드러나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개막 전 열리는 미디어데이에서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을 주제로 AI 전략을 공개했고, LG전자는 고객의 미래를 다시 정의하다를 주제로 AI 중심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CES 2024 기조연설 기업으로는 로레알, 월마트, 지멘스, 퀄컴 등이 선정됐는데요. 한국 기업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우선 전략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두산 등 주요 대기업도 CES 2024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신기술을 대거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편 올해 스타트업이 전시하는 유레카파크에도 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기업이 참가합니다. 개막전 발표된 CES 2024 혁신상에서 총 310개의 기업 중 143개가 한국 기업으로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들 중 다수가 혁신상을 수상했는데요. AI를 최대 화두로 다양한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질 CES 2024. 우린 어떤 차세대 기술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할까요? CES 2024 All Together All On 차세대 기술 먹거리는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인순 인사이트 아웃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년 1월이 되면 라스베가스에서 커다란 행사가 열리는데 그 행사에 가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특히 IT 기업들은 가을부터 티켓을 구하느라 굉장히 분주하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만 몇천 명이 갔다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은데요. CES라는 거가 어떤 행사인가요? 네, CES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CTA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정보통신 전시회입니다. 초창기에는 가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회가 성립이 됐는데 기술의 흐름을 매우 빠르게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가 All Together All On인데요. CES에 함께 모이는 다양한 산업은 기술로 세계의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ES 전반적인 주제가 작년하고 많이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공지능,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Human Security for All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주제가 비인인가 해가지고 기술을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해봐라는 조금 추상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금년도 그 슬로건 자체는 좀 추상적인데요. 여기서 추구하자는 함께 하자는 건 뭘 함께 하자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CES 주제가 점점 계속 추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CES 자체가 다양한 기술들을 다 섭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요즘 이제 지정학적 불확실성들이 높아지고 이제 글로벌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전쟁, 물론 코로나를 겪었고 또 전쟁도 있고, 이런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극복해보자, 인간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보고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2023년도는 보니까 축구장 넓이의 26개 정도에 한 10몇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금년도가 훨씬 더 커질 것 같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여파가 여전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CTA 입장에서도 너무 크게 사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에 약간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거의 이제 코로나 지금 생활하실 때도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20년에 본래 이제 CES를 열고 2021년에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했었고, 2022년은 반, 2023년은 4분의 3 정도였는데 올해는 사실 부스가 4,000개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스베가스에 또 많은 호텔들이 새로 건립이 됐어요. 그리고 컨벤션 센터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까지 다 채우는 규모가 됐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전시회 그러면 한국에서 뭐 코엑스 전관을 하면은 굉장히 큰 행사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흩어져서 있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라스베가스 CES 시즌에 가면 라스베가스 도시 전체가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부분 이제 TV에 많이 보시는 글로벌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소니, 뭐 인텔 이런 큰 기업들이 나오는 홀이 메인 홀입니다.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여기를 테크 이스트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CES에서 테크 이스트, 테크 웨스트, 테크 사우스 이렇게 세 개의 큰 권역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거기가 메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기업들이 다들 전시를 하고 있고, 이제 테크 웨스트에는 요즘은 사실 또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스타트업에서 혁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CES가 스타트업들한테 매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 웨스트에서 유레카관이라는 곳에 스타트업들이 다 집결해서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테크 사우스라는 곳도 있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샌즈 엑스포를 중심으로 된 관인데, 이쪽에는 미디어라든지 통신, 뭐 마케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모여서 네트워킹도 하고 전시도 하는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구장 30개 정도 사이즈에 10몇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뭐 그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굉장히 커다란 행사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그 기술의 전시장이다. 특히 첨단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년도의 주제나 그 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기술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생성 AI를 빼놓고는 정말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CES도 역시 생성 AI가 강타를 했습니다. CES에는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렇게 생성 AI 플랫폼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나오고요. 이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뭐 가전이라던가 기존의 제조업 업체들도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하나의 기능으로 탑재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아마 생성 AI나 AI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 찾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보통 그 회사들이 밝히고 싶은 얘기들을 그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그 기자회견장에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전시장이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키노트 스피치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어떤 내용들이 어떤 행사장에서 알려지게 되나요?
삼성이나 LG, 뭐 소니, 파나소닉 이렇게 대형 가전업체들 그동안 CES에서 많이 참석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디어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미디어데이 진행할 때는 이제 올해에 집중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삼성, LG 모두 다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전시가 시작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신제품들을 많이 선보입니다. 그래서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쇼이기 때문에 대형 OLED TV 이런 것들 신제품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미국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제품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이런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키노트 스피치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좀 그 IT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화장품 회사도 나와서 발표를 하고 월마트도 나와서 발표를 하고 제가 볼 때 특이한 거는 나스닥에 있는 그 회장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굉장히 IT 가전이었다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금년에 발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 이렇게 그 BIT 기업이죠. 비테크 기업들이 CES에서 키노트를 하게 된 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2020년의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기업들, 특히 제조기업들,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CES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CES의 범위가 되게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확장이 된 거고 그래서 로레알이 CEO가 나와서 지금 키노트 스피치를 하는데요. 로레알 하면 어떤 기업이죠? 화장품 기업이잖아요. 근데 화장품 기업에도 이제 테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로레알이 뷰티 테크 기업으로 AI를 활용해서 피부를 진단하고 그리고 예쁘게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뷰티 테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월마트나 나스닥 이런 기업들도 투자나 아니면 유통이나 물류에도 모두 다 AI가 들어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기업에도 테크가 들어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CES에서는 그동안 우리 테크 제품을 사줘 이렇게 얘기했던 기업보다는 테크를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 이야기 어떻게 보면 유즈 케이스들을 많이 발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CES가 다른 별칭이 있죠. 뭐 라스베가스 모터쇼 이렇게 해서 언제부턴가는 가전은 좀 뒷전인 것 같고 자동차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나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어떤 트렌드가 좀 눈에 보이시나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다른 모터쇼보다 오히려 CES에서 신제품이나 컨셉트카, 멋있는 컨셉트카를 더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서 자동차 기자들이 되게 서운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라스베가스 모터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벤츠, BMW, GM, 뭐 우리나라의 기아차, 현대차가 모두 총출동합니다. 이런 글로벌 그 기존에 있는 테슬라를 제외한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시대에 이제 되게 혁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컨셉트 카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강점이라고 본다면 역시 제조에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다른 그 중국이나 베트남의 전기차 회사들이 이렇게 마감이라든지 고객이 직접 닿는 부위에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 아직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완성차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완벽한 마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를 하나의 또 다른 이동수단인가 동시에 생활하는 공간, 그리고 차와 내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모션, 감정을 교류하는 공간, 이런 컨셉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작년에 BMW가 D라는 자동차 컨셉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운전하는 드라이버와 자동차가 함께 소통하고 디스플레이에 AR 기술이죠. 바깥과 안에 있는 것들을 오버랩해서 보여주면서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올해는 또 이렇게 유리창에 붙이는 안테나, 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기업이 그 기술을 개발해서 LG 쪽에서 뭐 선을 보인다고 이렇게 해도 그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작년도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조금 그 숫자가 많이 회복되진 않았는데 뭐 3,000개 정도, 2,000 몇백 개의 기업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4,000개 가까운 기업이 나오는데 작년하고 다른 거는 중국 기업이 작년에는 조금 숫자가 줄었었는데 금년에 1,000개 이상으로 가장 많이 그 나온 국가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 한국이 세 번째로 작년에 400 몇십 개가 나갔었는데 금년에 500개 가까이 567개인가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는 들어가 있던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주로 출품을 했나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었으면 CES가 운영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한국 기업들의 CES 활약상이 뛰어난데요. 삼성, LG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또 SK 그룹도 7개 계열사가 한꺼번에 테마파크처럼 형성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또 스타트업들, 유레카 간에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부스를 열 계획입니다. AI 관련 스타트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금년에 HD 현대 뭐 정기선 부회장이 거기서 키노트 스피치를 IT 기업이 아닌 거로는 최초로 한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할 예정인가요? 네, 정기선 그 HD 현대 부회장이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굉장히 어렵네요. 비전을 네. 발표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국내 기업에서 CES 기조 연설을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하는 거고요. IT 기업, 비가정기업으로는 최초입니다. 정 부회장이 얘기할 그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되게 어려운데요. 안전, 그리고 안보, 공급망 구축, 기후변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HD 현대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HD 현대가 화석 연료 체제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AI와 데이터 기반 시스템 솔루션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 상당히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주로 그 포커싱 되는 그 기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 같은 거를 본다면? 네,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이제 대형 언어 모델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접목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푸드테크와 에그테크, 이제 농업과 관련된 테크, 또 이 CES에서 되게 주목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 분야의 기업들이 언베일드 라스베가스라는 행사장에 시식 공간을 마련을 한대요. 정말 푸드테크로 만든 음식을 직접 관람객들이 먹어보고 실제로 이게 산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식품과 농업의 발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실 기대를 몇 년 합니다. 전에도 그 임펄스 푸드 뭐 버거가 나와가지고 햄버거가 혁신상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죠. 그 연어인데 살만 배양해서 만든 연어 이런 실험실에서 것, 만든,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전도 아닌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CES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매우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면 슬립테크 쪽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현대인들이 잠을 많이 못 자는 관계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요런 그쪽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 혁신상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혁신상 받은 기업의 한 40% 이상이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혁신상을 우리나라가 휩쓸게 되나요?
한국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혁신상 수상기업 310개이고요. 이 중에서 한국 기업이 14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CES 혁신상을 받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도 마케팅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고 투자 유치나 이런 측면에서 되게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타트업들, 뭐 대기업들은 당연히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혁신상이 필요한 거고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매출 향상 그리고 글로벌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CES 혁신상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번 CES에서 보면 조금 특이한 용어들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휴먼 시큐리티라는 용어가 좀 등장한 것도 있고요. 기술 분야인데 뭐 서스테이너빌리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어떤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전쟁이라던가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간의 삶이 되게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보자라는 이야기를 CES CTA에서 2023년부터 되게 많이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식량 안보를 생각해 보면 약간 이해가 쉬운데요. 깨끗한 공기와 물을 확보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휴먼 시큐리티, 인간 안보로 약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을 안전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보니까 뭐 매치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뭐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특정 분야를 포커싱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 CES가 그런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CES가 전체적으로 그런 그 방향을 추구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이런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요즘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기업, 특히 이런 지속 가능성 ESG를 얘기하지 않고는 시장에서 사실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CES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 중에서는 SK그룹이 이번에 그 메인관에 7개 계열사가 나가서 다 그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전시를 하거든요. 처음에 2022년에도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그 미국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전시가 있는 반면 또 이제 스타트업들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에서는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들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SK는 이제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고 금년에 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큰 그 면적을 임대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들은 어떤 기술들을 이번에 오픈을 하나요? 삼성하고 LG는 CES의 진짜 메인 가운데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CES 라스베가스를 가시면은 메인관을 딱 들어가자마자 압도되는 관 2개, 삼성과 LG 전자입니다. 가전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전시회 자체가 가전이 메인이기 때문에 대형 OLED TV 신제품들을 다 전시할 예정이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뭔가 TV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TV와 연결되는 가전들의 세상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과 LG 모두 TV를 중심으로 스마트 홈의 커넥션 그리고 AI를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가 각각의 가전을 연결하는 이런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삼성뿐만 아니라 LG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 제품까지 연결하는 이런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엔 기아나 현대도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제품들을 많이 냈다 그러는데 자동차 분야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놀라운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대하고 기아가 이번에 이제 현대는 2년 만에 다시 나오는 거고요. 기아는 6년 만에 다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사가 다 나오고요. 기아는 준비된 기아가 보여줄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목적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의 미래 비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차량을 넘어선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그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건데요. 모빌리티를 새로운 비즈니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가치로 확장하겠다. 이런 기아의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UAM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를 통해서 그 도시명 항공 수단이죠. 요것에 대한 실제 사이즈를 이번에 전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CES가 어떤 걸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와 그다음에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와서 4,000개 뭐 이런 기업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어떻게 습득하고 어디에서 보면 좀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 팁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LG전자 그 글로벌 빅테크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 글로벌 테크 시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모든 가전과 사물 인터넷들이 다 연결이 되고 그 각각의 기기들이 서로 이제 네트워킹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잘 될 산업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정말 필수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전, 자동차, 뭐 헬스케어 이런 모든 기기들이 다 연결이 되고 엣지 컴퓨팅으로 다 프로세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반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또 거기 하나 더 그 반도체 칩이죠. AI를 가속화시켜주는 반도체 칩과 관련된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CES 2024 All Together All On 차세대 기술 먹거리는이라는 주제로 CES 2024 핵심 키워드를 점검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차세대 기술 먹거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김인순 인사이트아웃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ES 2024의 핵심 화두로 부상한 AI 산업은 매년 평균 36%씩 급성장하며 2030년 글로벌 기준 시장 규모가 1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AI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수많은 차세대 기술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